강영희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 민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지만 시간은 그녀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는커녕 더욱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민지는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갑작스럽게 병이 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던 것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위 유진은 계속해서 병원비를 미뤄가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돈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유진의 말을 믿었던 강 씨는 딸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민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창백한 얼굴과 억지로 짓는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강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 딸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장례를 치른 후 찾아오는 친척들과 이웃들의 위로는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이제 좀 추스르셔야죠. 민지도 하늘에서 어머니가 이러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말은 선이었지만 강 씨의 귀에는 공허하게만 들렸다. 집안은 적막했다. 민지가 가끔 들러 함께 나누던 저녁 식사, 텔레비전을 보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강 씨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며 살아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슬픔에 젖어 그 의혹을 파고들 용기조차 없었다. 그저 딸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만 잠겨있을 뿐이었다. 민지가 떠난 지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강영희는 우연히 거실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유진이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봉투 안에는 신용카드 내역서 몇 장이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 했지만 문득 호기심이 생겨 펼쳐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역을 보는 순간 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유진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이 빼곡했다. 루이비통 핸드백 350만 원, 제주도 리조트 숙박 120만 원, 명동 고급 레스토랑 25만 원. 반면 병원비 관련 결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병원에서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모두 결제 거부로 처리된 기록만 있을 뿐이었다. 강 씨는 믿을 수 없었다. 딸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사위는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낸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험 관련 서류였다. 민지의 의료보험으로 일부 병원비가 충당되었고 나머지는 병원 측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유진은 병원비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면서 마치 자신이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강 씨는 서류를 꽉 쥔 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민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유진 오빠가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라며 남편을 걱정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딸은 죽는 순간까지 남편을 위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내가 뭘 한 거지? 강 씨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딸이 그토록 힘들어할 때 왜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유진의 말만 믿고 있었을까? 그날 밤 강 씨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민지의 마지막 모습과 유진의 거짓말들만 맴돌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딸의 죽음에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내역서를 발견한 후 며칠 동안 강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진에 대한 분노와 딸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하며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민지와 유진이 살던 집을 정리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집은 이미 유진이 떠난 후라 적막했다. 유진은 장례 직후 너무 슬퍼서 여기 있을 수 없다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강 씨는 딸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뒤쪽 모서리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민지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생일번호로 쉽게 열렸다. 상자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두툼한 현금 뭉치였다. 세어보니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이게 뭐지? 강 씨는 당황했다. 민지가 이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그 밑에는 민지의 일기장이 있었다. 마지막 몇 페이지를 펼쳐보자 딸의 절절한 고백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유진 오빠가 또 카드를 썼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골프용품을 샀다고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엄마한테는 절대 말 못하겠다.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나는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다.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다. 돈이 없다고. 유진 오빠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지만 이미 포기한 것 같다. 나 혼자서라도 살아보려고 돈을 모아놓았는데 이제 무슨 소용인가?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딸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마지막에는 강 씨 앞으로 쓴 편지가 봉투에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만약 엄마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유진 오빠의 진짜 모습을 엄마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끝까지 숨겼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이 돈은 제가 몰래 모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빠와 헤어져서 엄마와 함께 살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 이 돈으로 오빠를 고발해주세요. 저와 같은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강 씨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하며 진실을 알리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야 했다. 딸의 편지를 읽은 후 강영희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 슬픔에 젖어있던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로 의료 분쟁과 가족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어머님, 이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는 민지의 일기와 신용카드 내역서, 그리고 병원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다. 배우자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쉽지 않았다. 유진은 행방을 감춰버렸고 그의 가족들은 민지가 원래 몸이 약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심지어 강 씨 어머니가 돈 때문에 사위를 모함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뜨렸다. 강 씨는 굴복하지 않았다. 민지가 입원했던 병원을 직접 찾아가 당시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을 만났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담당 간호사 박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지님이 얼마나 치료받고 싶어 했는데 보호자가 계속 비용 문제를 들어 치료를 미루라고 했거든요. 환자분은 끝까지 괜찮다. 남편이 힘들어한다며 우리를 말렸지만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강 씨는 점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동시에 딸이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었을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더해졌다. 며칠 후 드디어 유진의 행방을 찾았다.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제주도의 고급 펜션에서 지내고 있었다. 강 씨와 변호사가 찾아갔을 때 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저도 민지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유진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강 씨의 눈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고? 민지가 죽어가는데 명품 가방 사고 여행 다니는 게 최선이었나? 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했다. 유기죄, 사기죄, 그리고 보험금 부정수령. 각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듯했다. 하지만 강 씨에게는 더 이상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남은 어머니로서의 의무였다. 6개월간의 길고 힘든 법정 투쟁이 끝났다. 법원은 유진에게 유기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1억 원을 명령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강영희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지야, 이제 됐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 유진이 민지와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돈을 우려먹었다는 사실. 민지의 병이 악화된 것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학적 소견,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가 마지막까지 남편을 믿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병원 관계자들은 민지님이 정말 착한 분이었다며 증언했다. 아파서 힘든데도 간병비 걱정하지 말라며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남편분이 올 거라고 기다리셨는데. 법정에서 유진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에게 그의 사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용서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강 씨는 민지가 남긴 5천만 원으로 특별한 일을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는 민지 희망 기금을 만든 것이다. 첫 수혜자는 민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30대 여성이었다.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성이 병상에서 건넨 감사 인사에 강 씨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1년 후 강 씨는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다. 가정폭력 및 의료방임 피해자 상담센터라는 긴 이름의 센터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 씨는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어느 가을날 강 씨는 민지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에는 새로 새긴 글귀가 있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딸 민지에게. 민지야, 엄마가 이제 웃을 수 있게 됐어. 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딸에게 속삭였다. 내가 못다한 일들 엄마가 대신 하고 있단다. 그녀의 손에는 감사 편지들이 들려 있었다. 희망기금으로 치료받은 환자들, 상담센터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이 보낸 것들이었다. 민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슬픔의 터널을 지나 빛을 찾는 긴 여행이 끝난 것이다. 딸을 잃은 어머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머니가 되었다. 석양이 묘지를 물들이고 있었다. 강 씨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어루만지며 일어났다. 이제 뒤돌아볼 일은 없었다. 앞으로만 걸어가면 되었다. 민지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을 위해.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